오늘의 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이 공범 이화영 그리고 김용 구출 작전을 개시를 했다. 지금 이재명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국을 구출을 했기 때문에 기폭제가 됐죠. 조국과 윤미향. 원래 그 전에도 뭐 주식시장 혼란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사파동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또 미국과의 협상, 불투명한 협상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지만은 완전히 기폭제가 된 것은 조국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그 설명을 드렸다시피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죠. 보언을 해야 되는 아니면은 좌파 원로들의 압박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조국을 구하려다가 이렇게 그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또 윤미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향도 사면을 한 것이 민노총의 청구서에 의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윤미향 씨의 남편 김삼석 씨가 민노총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다. 뭐 이런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민노총의 청구서 그리고 또 조국의 청구서 뭐 이런 것들로 그 조국을 구출을 하고 조국과 윤미향을 구출을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지금 폭락을 했는데 구출할 사람, 이재명이 구출할 사람이 더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게 지금 구출을 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의 공범들이죠. 이재명의 공범.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이화영과 김용입니다. 이화영과 김용은 이재명이 빨리 구출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 폭발력이 굉장히 센 이 폭로가 나올 수가 있죠. 이화영은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 진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은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속행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김용은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이 호남 지역을 만드느라고 대장동 일당에게서 8억 원을 받아가지고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8억 원을 받아가지고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돼서 지금 징역 5년형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이화영은 대법원 확정 판결 하나는 났고 하나는 재판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지금 구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구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둘을 빨리 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폭로가 나오든가 하면은 전국이 걷잡을 수 없이 본인이 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재판을 속행해야 된다는 그 논란이 일어나고 또 김용이 본인이 지금 구속돼서 오늘 그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구속돼서 형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상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재명 그 폭로를 하게 되면 지금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그 폭로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대장동과 직접 연결이 돼 버립니다. 본인은 지금 대장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 내가 뭐 당군 일의 최대의 뭐 이익 환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익을 환수를 했으면 왜 거기서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에게 쓰라고 돈을 줍니까? 20억 원이나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8억 원 주는 과정에서 8억 원까지 주는 과정에서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이 되어 버렸죠. 자, 그리고 대장동 저수지 428억 원 또 다시 논란이 돼 버리는 거죠. 김용이 만약에 폭로를 하면은 이재명이 나에게 호남 조직을 만들어라고 하면서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느냐? 조직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대장동 일당에서 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폭로를 하면은 이재명은 상당히 이제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다 눈치를 채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의 측근들이 어떻게 하든 이화영과 김용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근에 부쩍 이렇게 막 서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국하고 윤미향을 사면을 해줬는데 이화영은 나는 왜 사면을 해주지 않느냐. 내가 당신 때문에 죄를 대속하고 있는데
감옥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용도 곧 8월 이러면은 이번 달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추징금을 또 뭐 7억 원인가 내야 되는데 그 추징금을 자기가 돈을 썼는데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죠. 자, 그러니 덜썩덜썩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서서 두 사람을 회유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두 사람을 석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하영은 사면을 못 하니까는 이하영에 대해서 다시 뭐 재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 명단에서 빠진 이하영 구명을 위해서 이하영이 최근에 그 사면이 발표돼 조국하고 윤미향만 사면하고 자기는 사면이 안 됐는데 그때 옥중 편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의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 이런 그 입장 표명을 했죠. 그러니까 나를 그냥 완전히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안에 감옥에 있다는 거를 계속 그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이다. 규명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 이재명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 무슨 소위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원구치소까지 집단으로 찾아가서 이하영을 접견을 했습니다. 접견을 해서 아마 이하영을 이제 달래면서 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성탄절에 특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다시 본인들이 뭐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했으니까는 검찰이 조작을 해서 이 사건을 무효로 완전히 되돌리는 그런 추진을 할 테니까는 재심을 하든지 추진을 할 테니까는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제 무마를 했겠죠. 해유를 했겠죠. 그리고 김용에 대해서도 민주당 사람 38명이 지금 민주당이 167명인데 그중에서 4분의 1 정도가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이 김용에 대해서도 뭐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삶이 파괴됐다. 여전히 법정에 서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대표적 인물이 김용이다. 이렇게 해서 또 김용을 무마를 하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오늘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는 김용이 보석으로 또 풀려났습니다. 자, 김용은 그동안 1심, 2심에서 다 보석이 한 번씩 됐었죠. 그런데 형이 그 1심이 보석을 됐는데 2심에서 그 형을 확정을 하면서 다시 구속을 했는데 2심에서 또 보석이 됐죠. 자, 그런데 그 보석이 다시 구속이 됐는데 그걸 다시 또 보석으로 석방을 했습니다. 오늘 석방을 했습니다. 5월에도 작년 5월에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김용이 실형이 그대로 선고가 되면서 징역 5년 선고가 되면서 다시 구속이 됐는데 오늘 대법원 심리 도중에 또 대법원이 보석을 결정을 해줬습니다. 대법원 1부인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서 풀어줬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인데 김용은 그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대선 후보 경선을 하던 그때 유동규를 통해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고 당시 김용은 대선 캠프 이재명 대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 그래서 호남 지역 조직 구축을 하고 있었죠. 그 이낙연의 텃밭에서 그런 돈이 필요하니까 대장동 일당에서 돈을 가져와서 돈을 썼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럼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그것을 확정을 해서 징역 5년을 하고 지금 대법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상황에서 일단 보석으로 풀어줬는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법원에서 들어주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보석을 했다. 이렇게는 믿기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석 신청의 보석이 어느 정도 요건이 되니까는 풀어줬다고 보고 그것과 별개로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 판결 이러면 뭐 이번 달 말이나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하면 다시 또 김용은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대법원이 왜 이 보석을 허가를 해줬는지, 정말 무죄를 하기 위한 전단계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는 건지 대법원의 법적인 양심을 믿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어쨌든 오늘 그 김용이 풀려났고 계속 김용이 뭔가 폭로를 할 것이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됐으니까는 사면을 하지 못하지만은 계속 이 민주당 의원들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대법원을 막 급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쨌든 대법원이 지금 김용을 풀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결정을 어떻게 할지, 선고를 어떻게 할지는 정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대법원이 무죄를 하면은 이건 정말 대법원도 아닙니다. 법원이 아니죠. 법원 중에서도 최고의 기관인 대법원이 이 꼭두각시가 되는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보석은 보석이고 선고 내용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하영이 이 수원지법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하영은 좀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뇌물죄 그리고 대북 송금 이런 걸로 7년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있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하고 김승태하고 같이 공범 관계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은 빠져나가 버렸죠. 그런데 이하영은 계속 재판을 받는데 그거 외에 추가로 기소된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저번에 그 국회에 나와서 정청래가 이제 팔을 깔아줘가지고 뭐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검찰청에서 연어 파티를 벌여가지고 자기가 허위 자백을 했다. 검찰이 해요했다.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그렇게 해서 그게 국회법 위반 그러니까는 위정 혐의로 지금 또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그것과 다른 몇 가지 이 혐의로 다시 추가 기소가 됐는데 오늘 그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판 준비 기일을 했는데 여기서 이하영 쪽이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배심원들이 있는 국민 참여 재판을 요구를 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데 그게 대북 송금 사건을 하는 게 아니고 그까지 사건들을 하는 겁니다. 그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럼 이하영이 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검찰청에서 술파티를 한 거기에 대해서 위정 혐의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판단을 받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배심원이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이렇게 이 의견을 모으면은 그때부터 본인은 봐라 이것이 내가 회유를 당해서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해서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내가 그때 한번 진술을 했던 것이지 그런 보고한 사실이 없다. 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려는 하나의 큰 작전을 짜는 것 아닌가. 그런 그 판단도 듭니다. 국민참여경선. 그렇지만은 그 뜻대로 피고인의 뜻대로 국민참여 재판에 그 관여하는 배심원들이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줄지 그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논란이 돼서 주목을 받고 있던 김용과 이하영이 뭔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자, 이런 느낌은 같습니다. 이게 또 정권 초반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또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지금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겠습니다. 예.